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8월 10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우리 시장이 5일선을 좀 이탈을 하는 음봉이 만들어졌죠. 자, 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다우와 나스닥 5일선을 이탈을 하면서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꿋꿋하게 상승을 좀 이어오던 시장들이었는데 미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투심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마이크론까지 이 반도체 부진이 예상되고 또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이 테크주 중심으로 좀 하락 마감을 했죠. 반도체 같은 경우가 좀 3분기 이후서부터 이 전망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이미 이제 추세가 좀 이탈된 모습으로 하락을 좀 했죠.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좀 하락이 깊었고요. 자, 이제 슬슬 고점에 대한 징후가 좀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도 코스피에서 이제 오랜만에 매도 수급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올선을 좀 이탈을 하는 음봉이 좀 만들어졌다라는 거.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CPI 발표 기준으로 해서 좀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죠.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이 오늘 CPI 발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본격적인 조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 히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림이 오늘 시초가 갭을 좀 높게 띄웠어요. 그래서 좀 시가get 매매 대응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저는 이제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물론 뭐 약수익으로 좀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게 앞쪽에서 여기서 이미 이 삼성현대 세계 최초 640조 네옴시티 수주 이슈로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도 이제 비슷한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갭이 이렇게 높게 떴고 이런 몸통 지지저항 라인 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라인 정도에서 매수 대기를 해서 매수가 됐습니다. 이게. 자, 매수가 됐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깊게 빠졌고, 이게 이제 대장이 아니고, 실제로 대장주로는 3일 기업공사가 치고 나가는 흐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빨리 좀 매도를 하고, 3일기업공사를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일단 수익권에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매도하자마자 이게 슈팅이 나와서 아, 이것도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파 이후에 이렇게 조정 줄 때 요 꼬리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반등 줄 때 저는 빠르게 좀 수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기업공사를 대응을 좀 했는데 자, 이 종목은 이제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자, 시가gen 매매 잘 대응을 했는데 3일기업공사 흐름을 좀 보다가 아, 이게 대장이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빠르게 본종가 위에서 매도를 했더니 그냥 이제 날라가서 이거를 수익을 못 냈습니다. 그냥 꿋꿋하게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조금은 제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익을 좀 못 챙겼고요. 이렇게 이제 눌러줄 때 여기 돌파한 자리 여기보다 조금 아래서 잡았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이제 수익 줄 때 저는 수익 챙기고 일단은 뭐 히림을 요 구간은 좀 놓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수익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3일기업공사를 매매를 했어요. 자, 이 종목이 좀 아쉬웠던 게 오늘 아래쪽에서 첫 번째 장대 양봉이 거래 실리면서 상승이 좀 나왔죠. 오늘 이슈가 괜찮았습니다. 이게 한국 사우디 정상회담에서 650조 네옴시티 논의를 한다는 이슈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장 초반부터 이게 강하게 치고 갔거든요. 자, 여기서 슈팅 한 차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눌림 자리가 좀 나올 때, 아, 요게 조금 더 떨어졌으면 이게 제 매수가를 줄 수 있었는데, 아쉽게 이제 여기서 일단 매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조정 없이 그냥 여기가 상한가를 찍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를 일단 찍으니까, 이게 오늘 이제 대장주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보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좀 빠지길래 제가 요거 아래쪽에서 일단 매수를 했어요. 빠질 때 일단 뭐 여기서 거래가 살짝 터지긴 했지만 거래를 확 줄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다시 이제 상한가 도전을 할 거를 좀 기대를 했죠. 그랬는데 얘가 상한가를 못 가고 여기서 이제 저점 이탈이 나왔죠. 자, 요 자리 이탈을 해서 일단은 지켜봤습니다. 여기서는. 왜냐면은 충분히 오늘 아침서부터 강하게 이 돈이 유입이 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힘도 강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좀 지켜봤는데 아래쪽으로 빠지고 요 자리를 잘 지켜주다가 여기서 또 이탈을 해버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그냥 손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온 놈들은 이런 자리도 사실 잘 안 줍니다. 여기서 뭐 살짝 흔들고 바로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결국엔 아래로 더 빠졌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단은 손절을 했고 뭐 장 후반부에 다시 이제 좀 치고 올라왔지만 결국에는 윗꼬리 달고 좀 마감이 됐습니다. 뉴스는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움직임은 좋지 않았던 흐름이었고 상한가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굳히질 못하고 윗꼬리 달리고 아쉬운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상한가 찍고서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분할로 일부 좀 매수를 했죠. 그랬는데 점점 이제 이탈을 하면서 결국에는 뭐 요런 자리까지 이탈을 해서 여기서는 일단은 제가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손절을 좀 했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현대건설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현대건설도 이제 마찬가지 이슈로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이 한국, 사우디, 이 건설 관련한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뭐, 네옴시티도 어쨌든 건설 관련한 거니까요. 그래서 옛날 이제 중동의 붐 그러면 현대건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건설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거래가 확실하게 터졌습니다. 갭을 띄우고서, 요런 이제 고점 자리를 갭을 띄우고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고 좀 대응을 했습니다. 자, 아침서부터 갭 띄우고서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거래가 좀 터졌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눌림 자리에서 이거는 뭐 거의 최저점에 매수를 했습니다. 최저점에 매수를 해서 상승 나올 때 일부 이제 전고점 근처에서 분할 매도했고요. 이제 상승 쭉 나올 때 분할로 매도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제 매도가가 요 정도 최고 매도가였는데 그 이후로도 뭐 거의 4% 가까이 반등이 더 나와서 조금은 배가 아팠지만 그래도 워낙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그냥 짧게 수익 구간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자, 여기 첫 눌림 자리 최저가에서 분할로 매수 잘 됐고요. 이렇게 이제 전고점에서 일부 팔고 상승 나올 때 쭉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건설까지 좀 매매 마치고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비캠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비캠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신규 상장주인데 이날 따상에 성공을 못하고 윗꼬리 달고서 아래쪽으로 좀 죽는 듯 하더니 오늘 몸통 고점 자리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고요. 이 600주 폐배 배터리 시장 제2의 에코프로 기대감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폐배 배터리 관련한 대장주로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분봉상 움직임 굉장히 좋았거든요.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 뚫을 때 제가 이 종목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눌림 자리를 주질 않아서 조정 자리를 주질 않아서 매매를 못했어요. 이게 75,900원인가가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이거든요. 자, 요 정도 대충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죠? 75,900원 맞고. 자, 요 자리 이제 돌파를 딱 했죠. 거래 딱 터지죠. 요럴 때 이제 조정 딱 주면은 좋은데, 이게 눌림 없이 슈팅이 나와서 저는 매매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자리까지 오고 또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 잘 들어갔죠. 나름 그래도 분봉상 움직임이 아주 탄탄하게 최근에 이제 종목들과는 다른 흐름이죠. 이렇게 딱 우상향하는 추세 만들고 저점 높이면서 고점 높이면서 정석적인 N자형 파동으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세비캠은 내일 움직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자,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이제 성일 하이텍 정도가
그나마 좀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뭐 MPC 같은 종목, CIS 같은 종목들이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의 흐름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살짝 상승 나오다가 윗꼬리 달리고 마감이 된 모습이라, 뭐 강력한 테마가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보이진 않고, 세비캠 정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양지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지사는 워낙 좀 이게 움직임이 없는 종목인데, 이게 연말에 꼭 다이얼이 나오는 시즌이 되면 꼭 슈팅이 나오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최근에 움직임이 좀 강했죠. 근데 이 종목은 무상증자 이슈로 한 차례 앞에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오늘은 뭐 왜 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무상증자 관련한 이슈가 계속 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분봉상 흐름도 뭐 나름 굉장히 강했는데 상한가는 너무 지저분하게 들어갔죠.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가더라도 이게 거래 대금이 워낙 약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뭐 한 300억 정도밖에 안 터졌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점 자리도 뭐 뚫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양지사 좀 마치도록 하고요. 금양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이 오늘 전고점을 뚫고 2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고점 뚫었으면은 좀 상한가 들어가면 좋은데, 거래대금도 뭐 거의 4천억 가까이 터졌거든요. 그러면 상한가를 굳히면 좋은데, 상한가를 못 굳히는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앞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도 이제 2차 전지 업계 다크호스로 떠오른다라는 이슈로 연매출 1조라는 뭐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이죠. 자, 정고점 뚫는 거는 아주 좋고요. 52주 신고가, 사상 신고가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움직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광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광도 52주 신고가로 뚫고 가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슈가 좀 있었죠. 이 조선 피팅 산업 관련주 슈퍼사이클 기대감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태광이 신고가로 좀 치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분봉상 움직임도 굉장히 탄탄하게 N자 파동 그려가면서 조금은 무거운 종목인데 잘 이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한국카본이라든가 동성화인텍 같은 종목들 움직였는데요. 한국카본도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성화인텍도 이 LNG 본행제인가요? 네, 그 관련한 종목이죠. 자,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신고가는 아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 관련해서 현대미포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는 진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 종목은 진지게 52주 신고가를 뚫었고요. 굉장히 강하게 시장과는 완전히 반대로 돋보이는 종목으로 신고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은 진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돌파하면서 거래대금도 실렸기 때문에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조선주, 조선 업종이 3분기서부터 흑자 전환한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현대미포가 대장주로 움직였고 좀 가벼운 종목들 중에서 이제 태광이 52주 신고가를 뚫고 그리고 한국카본도 52주 신고가를 뚫고 가는 흐름이라 조선주 섹터의 종목들의 이제 신고가 종목들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드디어 이제 5일선을 좀 이탈을 하는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몸통의 길이가 길지는 않은 음봉 단봉 캔들이라 아직은 좀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이제 10거래일 만에 매도 수급이 출회가 됐고요. 자, 기관과 양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5일선 이탈을 만들었죠. 그런데 강한 음봉 이탈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있을 미 CPI 발표에 대해서 이제 좀 눈치 보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 양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 또한 5일선을 이탈을 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코스닥은 좀 봉의 길이가 길죠. 아무래도 상승률이 코스피에 비해서 강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당연히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는 위치까지 충분히 올라왔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시장이 흔들려도 바로 이렇게 이제 매물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오늘 저녁에 있을 미 CPI 발표가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CPI가 중요한 이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 6월 CPI가 9.1%로 발표가 됐었잖아요.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7월 CPI는 시장 예상치가 8.7에서 8.9%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낮게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고 중요한 건 CPI가 몇 프로의 발표가 되느냐가 아니고 그 발표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늘 저녁에 이제 시장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락적으로 깊게 눌림을 주느냐, 아니면 좀 버텨주면서 뭐 짧은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향후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과 800포인트 돌파 자리, 이런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이제 CPI 발표 결과에 따라 미국 시장이 진짜 크게 흔들린다면 이런 자리를 지지를 못하고 뭐 아래쪽으로 좀 더 깊게 눌러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흐름으로 강하지 않은 약한 조정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이런 자리 이제 코스닥 시장이 지지받고 좀 버텨주다가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면 진짜 이런 N자 파동의 상승 추세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장이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코스피 시장도 충분히 뭐 이런 자리 지지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이제 좀 상승을 더 위로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아래 이제 21선 올라오는 자리 있잖아요. 그리고 단기 요런 고점 자리 돌파된 자리니까 조금 더 깊게 눌러준다면 뭐 이런 자리까지도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정 없이 위로 상승이 나온다면 가장 베스트이긴 하죠. 그러려면 이제 미국 시장이 CPI 발표에 진짜 무덤덤하게 반응을 하면서 오히려 뭐 양봉을 뽑아주거나 횡보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도 2455포인트 지지하고서 좀 버텨주는 흐름 만들다가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자, 제가 환율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환율이 여기 21선이 이탈이 나올 때 요 캔들에서 사실 아래쪽으로 더 빠지면서 좀 하락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시장이 상승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거든요. 외국인의 수급도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에 대한 충분한 근거,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횡보하면서 상승이 나온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언제라도 마이너스로 뭐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에 대한 이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상승을 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좀 환율적인 부분이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상승할 만큼 상승했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번 CPI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좀 흔들린다면 우리 시장도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장에서 얼마나 이제 깊은 조정이 나오냐, 아니면 짧은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고 시장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